안녕하세요. 당신은 뉴스를 보고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한국 공군의 F-15K는 AESA가 통합된 중국 경품이 앵커 전투기와 항공자위대의 F-15J, 개량형 등이 등장하면서 점차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 공군은 이미 위생별 레이더 있는 지역의 매프 계열 레이더를 같이 1시 30MKK 다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대에는 AEX-2 레이더를 다치한 제26 다목적 전투기 등이 F-15K를 위협하기도 일 것이다. 우리 공군 역시 핵심적인 주력 전투기인 F-15K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변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세력에 현대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ASA가 통합된 미 공군의 개량형 FC-보이는 울렸다. 이 실의 궁금해. F-15I 역시 AESA를 통합하는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임무장비 구성에 레이더 ANA, LQ-135, MANA 이래로 16C1 등은 장기적으로 운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책장기적으로 F-15K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미 공군 등이 F-15의 장기 운영을 염두에 두고 채택한 장비들을 선택 통합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이 F-15K를 도입할 당시에는 스위트 사이가 가장 최신의 OFB하지만 현재 F-15의 우리의 분비는 스위트 8까지 개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F-15K의 우리의 부피가 최신이 아니다. 한국 공군이 장차 F-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어떠한 글자의 프로그램이 될 것인지 현 시점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한국 공군과 방위사업청이 있어 보잉의 F-15K 업그레이드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6가지는 돈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F-15K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가로 더욱 추진할 매력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실무자들은 한국 공군이 F-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중국의 S-400과 J-22 본격 위협으로 다가오는 2022년 전도 집이 시적의 한도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 시기는 한국 공군이 3차 FX 사업으로 획득한 F-35A 2개 투대가 제17전투합인 단에서 맞추어 약화를 완료하는 시점이어 KF-16 업그레이드 사업 역시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다. 호텔에서 2022년에서 2023년 못하는 3차 FX 사업 잔여 소유인 20대를 채우기 위한 후속 사업과 KFX 양산을 준비하면서 F-15K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F-15K 업그레이드는 어드밴스드 이들이 될까요? F-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제히 레이더 통합이 먼저 생각할 것이다. 한국 공군이 제안할 F-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AES-2 레이더가 비중이 있다. 또 했는지 나오는 이야기는 IFF. 다 이들은 한국 공군의 F-15K에 통합된 IFF에 대한 모두 업데이트이다. 한국 공군 F-15K는 레이드 플래그 훈련에 자주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IFF 모두 오후 반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다. 이를 위해 모두 오후 모듈과 소프트웨어를 현재 F-15K AIFF에 통합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F-15의 세임 대량 도입을 필두로 카타르 공군의 새도 어드밴스드 이글에 통합되는 ANA LQ-239두제 ANAAI로 17CMWS ADCPT임을 컴퓨터 등이 통합된 F-15 플레이를 대량 발주하였다. 이 때문에 F-15의 스탠다드는 어드밴스드 이들이 될 것이다. 한국 공군의 F-15K 역시 추후 어드밴스드 이들을 기준으로 하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일치하는 받게 될 것이다. 어드밴스드 이를 이전에 한국 공군에 제안됐던 사일런트 이글은 F-12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는 맞지 않으며 어드밴스드 이글이 F-12 업그레이드 소유에 부합할 수 있으면서 미래 한국 위협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이글이 F-12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표준이 되는 것이다. 사일런트 1일 서양은 신저기를 도입할 나라라는 물을 잇다. 이미 제작된 F-12 업그레이드에 착용하기 경제성이 없다. 사일런트 2불은 스페이스 상장을 위한 CWB 통합과 협의 그 내부의 레이더 플로터 결합된 많은 부분을 손을 대야 하는데 이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비용을 증대시키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을 주악방으로써 발생 할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F-11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일치한다는 한국과의 수량에 일본은 이미 F-39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F-15의 스텔스 성능을 부여하기 위한 비용 등을 감성해 할 필요는 없다. F-15의 새인 F-15일 계약이 중 최초로 어드밴스드 이들의 표준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기종으로 있어 비행 지하체계 역시 기존의 F-15의 통합된 책임감 연결에 의해 갖추지 정면을 제어하는 기계적인 구동, 재계피, 7로 요새 주기 인계 영역을 넘지 않도록 간에서 기계 쉬핑 지하체계를 제어하는 디지털 비행 제어 컴퓨터가 통합된 체계, 출그미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한다가 아니라 내주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가 통합되었다. 카타르 공군이 도입하는 F-15Q에 얘도 내주 디지털 FPW가 통합될 것이며 달에서 한국 공군의 F-15K의 비행장 체계도 디지털 FPW로 일신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디지털 FBW 역시 어드밴스드 F-15일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2020년대 한국 공군이 F-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예산 규모에 따라 답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산 문제로 인해 어드밴스드 F-15의 핵심 구성 요소 모두를 F-15K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없다면 FBW로 비행 지하 체계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비즈될 것이다. ANAAQ239 토지와 ANAAI로 17cm WS F-15에 있을지는 후방의 ICS 안테나 하우징 조치를 통합한 F-15의 세기에 그것과 흡수하기 때문에 F-15 있을지의 통합 전자전장비가 조지 또는 그와 연관이 있는 체계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심지어 싱가포르 내부 이도 있었다. 이 때문에 추후 한국 공군의 F-15K 업그레이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두지와 F-15에 있을지 연관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취재한다 있다. 두 기관은 관계없고 우리들도 F-15의 수지 어떤 전자전장비가 어떻게 통합됐는지 모르겠다. 라고 답변했다. F-15에 독자적으로 전자전장비를 통합한 이스라엘 IAI와 에비 시스템즈가 싱가포르의 F-15 있을지 전자전장비 통합에 관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F-15이 있을지의 일부 임무 장비 통합은 고인과 다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진 가깝다. 편한 F-15 있을지는 앨리스 레이스 픽스 2110 통합 전자전 시스템의 SP S3020이 이미 통합된 F-15I와 ICS 하우징 현상이 다르며 심지어는 F-15I에는 없는 하고 진도 후방에 추가로 존재한다. 이로 볼 때 F-15I에는 AL930도의 안테나 중소형 안테나 인산밴드 안테나만 통합되어 있고 다른 기억은 SBS 3002 담당하는 것과 달리 F-15 있을지는 AL935KR ICS의 1밴드 또는 1월 5일 펜트 안테나가 후방에 통합되고 여기에 추가로 메인 ECM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제가 통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장차 F-15K, EITWS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ANAAQ239 토지는 F-35일 ANASQ239 하락했다. 통합 전자전 재기를 바탕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있어 ASQ239의 발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두지가 밝히다 시스템의 발전용이라는 말은 F-35일 바라 코디알 시스템 보다 더욱 성능이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능이 아닌 운영 개념 측면에서 더욱 상승되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F-35는 360도 전방위 쪽에선 양산 정보 제공과 함께 MAWS 기능을 함께하는 ANA-AQ37 이후드 AS가 ANA-SQ239 시스템과 별도로 F-35에 통합되어 있다. 반면 주지는 천재 제한 시스템과 MAWS인 ANAAR을 17CMWS를 하나의 코어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단신 한 통합 전자 전체 개가 아니라 구글적인 통해 제지방을 제기로 운영된다. F-15의 전자전 장비의 발전세를 짚어보면 F-15의 주주는 RWNL과 별개로 ICECRF 수신기도 필요로 하는 첼이었으며 그 발전 아닌 F-15K의
TWS는 아날로그 RWR이 RW 원료 선의의 길이뿐만 아니다. ITWS의 국가회의를 기반으로 ICS까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통합전자 전체 계류 설계되었다. 조지에서는 이와 같이 RW 원료업체의 기능과 ICS를 지원하리니 기능까지 함께 담당하는 체계가 기준이 시스템과 다른 디지털 RW1이며 이리 새롭게 통합된 MAWS가 함께 코어가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LQ239 투지를 전화방으로써 F15K 개량형은 52 전투기의 통합 전자전 재기를 위해 개발된 기능을 이어가 됨으로써 더욱 향상된 상황인식과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토지는 이 기존의 F15의 전자전 재계보다 더욱 폭넓은 대역을 가방할 수 있으며 특히 최대 주파수 영역이 더욱 확장되었다. F-35일 ASQ-239가 마찬가지로 도주 역시 탐지할 신고 반출하는 시 별과 위협 사이의 분류 방해, 직장뿐만 아니라 거리 직전까지 가리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F-12에 통합되어 있는 전자전 장비,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 공군의 F-15K에 탑재되어 있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인 라더 16시 원인 아날로그 시스템으로서 수신 드린 신호를 16한도를 기반으로 강위를 측정한다. 반면 내주지 시스템은 수신된 신호를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각도 분해는 기존의 라더 16C1보다 더욱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래로 16C1인 노치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특정 주파수를 대해서만 필터링을 하지만 두 주의 RW 다른 AEX, 레이더와 RW화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여 운용할 때 필요한 간격의 필터링을 한다. F15KA, NLPG82, 1과 같은 AS, 레이더를 통합하려면 반드시 현재의 통합 전자전 장비도 두시로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조치를 통해 F15일 개량형의 통합 할인은 ANA-AR을 17C, MWS는 두지와 마찬가지로 PA에서 개발 제작한 자체 방열책이다. 톤 시스템은 이미 한국 육군의 AH-64에도 장비돼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토지와 별개의 플랫폼에 통합될 때 있는 자체적인 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구의 5개 적외선 MAW직 센서가 통합되어 있다. 처음 플랫폼에 통합되어 전략화된 것은 2005년이며 현재는 미 육군의 표준 MAWS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는 된 300만 시간 이상의 실전에서 운영되면서 검증된 장비 입력 개방형 구조로 설계됐다. 1년 단위로 새로운 위협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CNWBC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첫 전략과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변함없이 가장 최신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미래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 AES-11이다. AES 레이더는 F-15K 열기에 기존에 통합되었던 기계지 자신이 더들과 비교하면 합성기 그레이드 기반 우리들의 분의 1이기 더욱 우수하다. 그리고 HAN 기반 금배지 표지의 피웨팅 무대에서 동일한 크기와 해상도의 비치맵을 획득할 수 있는 표적대 거리가 더욱 길이다. 단 심의의 빈조량 방식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시료 처리를 위한 디지털 신호 처리 기법이 역시 기존의 F-15일 계열 뒤에 길이 주사신이 당일에 그것보다 더욱 진일보안했다. 이 때문에 소형 공기대지 표적 구할자수 이동, 표적 식별 획득 성능이 더욱 향상됐다. 같은 AS, 레이더의 인인 APG-63선과의 비교해도 어느 정도 착용된다고 한다. ANAPG-81 레이더는 ANAPG-63 레이더보다 더욱 나중에 개발된 시스템으로 있어 더욱 선진 할인 시스템이 몇 알에서 신호 처리 성능이 더욱 우수하려 공대지 무대의 핵심인 SAR에서 더욱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유한다. 두 시스템은 같은 등등 주셔 별이 1일 공유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와 프로세스가 삼는 면에서 차이가 크다. APG-81 레이드의 OFP는 F, 가28이 통합된 ANAPG-79 레이더에 그것을 기반으로 설계 작성되었다. APG-81 레이더는 APG-63 레이더에 그것보다 더욱 향상된 예시로 처리 기법이 도입되었으나요. 이를 더욱 향상된 레이더 프로세스에 물리적인 성능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모듈 레이더가 다시 물 처리 능력이 중요하지만
ASE 레이더는 특히 높은 수준의 정교하고 반대하는 신을 처리 성능을 필요합니다. A, P, G 80메일 레이더는 고성능의 E, X, E 레이더 N, A, 키즈 79 레이더의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더욱 기스는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리더로서 신용 조현 상승과 처리 능력이 A, P, G 633보다 더욱 상승되었기 때문에 공대제 표적 획득 능력이 더욱 우수할 거에 P, G 633에 어떤 새로운 금배지 무드가 청약되었다는 것이다. 사일런트 이들과 어드밴스드 이블 모두 한국의 3차의 FX 사업에 제한되었을 때인 A, N, A, P, G 81 레이더가 A, E, S, E 레이더에 같다. 이 시스템은 오늘날의 차축용 A, E, X, E 레이더 중 가장 고성능의 시스템으로 장병이 나 있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FC 보이스 이름을 보면 해외 궁금해 F-15에 대해서 제공하는 레이더는 A, P, G 6336 정리가 된 것 같다는 추측도 있다. 특히 일본 한국 재미돼 있어 F-15J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A, E, X, E 레이더로도 A, N, A, P, G 6333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 이러한 추측을 더욱 강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A, N, A, P, G 81 레이더는 이미 3차 FX 사업 당시에 한국에 판매 허가가 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F-15K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A, N, A, P, G 81 레이더를 제공하지 못한 어떤 이유도 장애 요소도 없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공군의 F-15XG는 물론이거니와 사우디아라비아의 FC 보이스 2가 발주를 무렵에는 아직 A, P, G 81 레이더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A, P, G 82 1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1인당 시로서는 최첨단 레이더였던 A, P, G 633을 선택하려 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의 경우에는 당시 개발 중이던 A, P, G 81 레이더보다 신뢰성이 검증된 이연준 시스템이 어떤 A, P, G 633을 선택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미 공군의 F-15의 A, N, A, P, G 81 레이더가 통합되어 부대에 비치되어 운영되면서 신뢰성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A, N, A, P, G 633보다 AN, LPG 81이 더욱 앞서게 되었다고 한다. 미 공군에 있어 A, N, A, P, G 633과 A, N, A, P, G 81을 함께 운영한 결과 구제가 더욱 신뢰성이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A, N, A, P, G 633은 미 공군에 사는 F-15CB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A, N, A, P, G 81은 F-15C 기부자 더욱 오래 운영하게 되는 F-15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운용 유지 비용과 후속 군수 지원 측면에서 A, N, A, P, G 82를 선택하는 것이 A, N, A, P, G 633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욱 합리적이다. 이스라엘 공군이 F-15Y 업그레이드를 위해 채택한 레이드가 A, N, A, P, G 82일이라는 것이 통레이드가 주요 요반 그들에게 판매 가능한 레이드라는 점이 입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AN, APJ 633 레이더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주류 비용 문제 때문이다. 한국 제외되는 대량의 F-15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위해 발주해야 하는 A, S, A 소유 숫자가 많다. 텔에서 당연히 비트 비용이 좀 더 저렴한 A, N, A, P, G 633을 대량으로 발주함으로써 사업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 일본이 국가의 A, N, A, P, G 81이 아니다. 좀 더 저렴한 A, N, A, P, G 633을 F-15, J 업그레이드를 위해 선택일 수도 있다. 일본 한국 제휴 내린 F-15J 개량형의 A, E, X, E 레이더를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F-15 MJ 기술 3형과 A, N, A, P, G 81 레이더가 통합된 F-35일 이를 어떻게 연기에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레이드 통합, 보잉의 F-15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레이드 통합에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인물 컴퓨터를 통합해야 한다는 답변이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레이드를 이용한 인터페이스를 위치해
필요로 하는 반대 한 구속 데이터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레이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함께 교체해야 한다. 이전부터 LED가 통합된 신저기를 도입하는 것과 달리 레이드를 운영하지 않는 한국의 LED를 통합하려면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위해 많은 부분이 새롭게 바꾸고 인증을 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비용 자체를 늦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호텔에서 레이드가 F15, 이 계열 한국의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유서를 자리를 잡으려면 이리 먼저 상태 타이어 통합과 인증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런칭 커스터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덕에 틴 런칭 커스터머가 나온다면 보이는 레드와 같은 참달의 인터페이스 통합을 위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잉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새로운 솔루션의 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아는 점도 참완하였다.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항공전자 장비인 능동 이상 배열로 이거 개발은 75에서 80% 완료됐다. 나머지 핵심 장비도 항공기에 만든 소형 경량화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6일 대전 ADD 전자전 비행 모의 실험실에서 AESA 레이더 시제품 등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ADD는 KF-X 개발을 2025년까지 예정대로 완료할 질이 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공개된 장비는 AESA 레이드를 포함해 현재 개발 중인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장비 전자, 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다. 4개 핵심 장비 중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개발이 까다로운 AES 레이더였다. 이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탐지 거리가 2개 이상 길고 동시에 여러 개 표적, 한국형 전투기 KF-X를 단지 밑에 추적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AES 레이더 시제품을 지금 30cm 해원단에 500개의 금색 소장과 꽂혀 있는 병되었다. 잠자리 분처럼 각각의 소재다 비행기 룸 역할을 한다. 소재가 하나가 고장이 나도 나머지 소재는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한다. 이날 JSA 레이더 시 제품은 약 90km 떨어진 곳에서 접근하는 가상 표적이 81km 정도 떨어진 곳에 들어오자 이를 포착했다. 정통용 ADD 소장한 레이더 작동 시 발생하는 열을 식혀주는 기술과 소형 경량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SA 레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장비는 국내 업체가 핵심 기반 기술을 개발한 상태다. 관건은 미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들 장비를 미션 컴퓨터에 충돌 없이 통합하는 기술이다. ADD는 한정 분야에서 이 기술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유럽과 이스라엘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유럽 업체가 기술 이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ADD는 KF-X 제기가 나오는 2021년부터 2년간 100개 이상의 수면 믿음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공대 공모두가 달린 AS-2 레이더의 1차 양산형 개발을 완료한다. 2호 공대지 공대에 모두까지 완성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2028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7, 8조 원을 들여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는 사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말 많은 KF-X 사업 조금층을 버려라. 입력 일본 전투기 개발 역설을 통해 본 논쟁 KF-X 오는 9월 80% 이상 현상 설계 완료 기술 개발 초급층 장비 구입 극한 주장까지 수십 년간 실패해온 일본도 예산 논란 중 그러나 레이더 엔진 스페이스 기술을 자체 개발 미국 텍사스주 포트 옷을 소재 록히드 마틴 생산 라인에서 F-30원을 제조하는 못 써요. 이 정부는 5세대 전북일보 35위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8일 2021년 실적에 생산을 완료하겠다고 공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1팀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신세계는 항공기를 대량 생산하기 전에 원형을 만들어 성능을 시공하는 기치를 바랍니다. KF-X 했을 때는 현재 15%가량 진행됐고 오는 9월이면 80% 이상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체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실물 크기의 모형을 제작해오는 10월 열리는 서울국제항공 우주방위산업 전시회에서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 우려도 많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독자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공에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입니다. 벌써부터 해외에서 첨단 장비를 사들여 조립하는 게 경제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더 낫지 않는 연주장까지 나옵니다. 4.5세대 전투기 개발 의미 있나 커지는 잡은 엄밀히 따지자면 KF-X는 4.5세대 전투기로 개발을 완료해 더 이미 실전에 도입된 첨단 전투기는 미국의 F-22F, 35 러시아의 수고 17 등 5세대 전투기 성능에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기계식 4세대 전투기와 스텔스기로 개발하는 5세대 전투기의 중간쯤 되는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선 미국이 이미 6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에 나선 마당에 4.5세대 전투기 개발에 좀 하면 너무 시대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께 일본의 사례를 전하지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1포 15의 자국 명거 생산 버전인 F-15D와 미국과 공동 개발한 F 기능을 주력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애플이 대역에 대비해 야심차게 F-3을 개발해 왔습니다. 작년에 10조에서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개발 비용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결정된 바 없다. 미국 등과 공동개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해명하긴 했지만 일본 내부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또 충격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표면적인 논란으로 일본이 그동안 기울인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전투기 생산 과정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이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구매로 F-15D의 생산은 일본 방위 산업체 1100여 곳이 참가했고 생산 단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동국 일부 15CD 판매 가격에서 APA로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정도였습니다. 완제품에 가까운 형태로 수입해 단숨 조립만 해도 되는데 일본 정부는 묵묵히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예산 투입 논란에도 기술 개발 지속, 일본은 또 F-35의 42대를 미국에서 23조 8천억 원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40대를 도입하는 데 들이는 비용이 7조 4천억 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4대면 왕제품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38대는 미쓰비시 중공업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쓰비시 중공업은 F-3 개발을 맡은 방산업체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정비창을 독점하고 정비 비용을 줄인다는 계산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첨단 기술 확보에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은 2016년 스텔스기 생산을 위해 기술을 시험하는 7중기의 X-2를 공개했습니다. 실험 수준이긴 하지만 일본 방해장비청은 스텔스 기술을 확보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발 당국은 대폭 22 등 고성능 전투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엔진 한 개당 최대 15톤의 출력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능을 높이는 애프터버너 기능을 사용했을 때 엔진 출력이거 실제 출력은 11톤이 조만자치 기술로 전투기 엔진을 개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입니다. 일본이 개발한 스텔스 기술을 실적 EX-2 막대한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에 난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엔진 스트레스 기술을 등 차세대 항공기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첨단 전투기에 꼭 필요한 냉동 이상 배열로 이더 기술은 이미 1990년대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투기용으로 상용화된 AES 레이더는 일본의 주력 전투기 F-2D에 장착됐습니다. AS-2 레이더는 일반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 거리가 긴 것은 물론 여러 목표를 한꺼번에 도착할 수 있고 탐색 전자전무기 유도 등 여러 기능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어 첨단 항공기의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작년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방위 장비 전원 지난해 11월 도쿄에서 개최한 국제항공우주전에서 제일 확 알림을 사용하는 신형 AS-2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은 탐지 거리가 1000km를 넘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최신 육상 레이더의 MSSR에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시간에 투자하고도 F-3 개발 사업이 저주도했다고 비판하기엔 남김쪽 적이 너무 뚜렷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으로 오직 새롭게 항공기 개발을 시도한 일본의 사례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KF-X는 이제 걸음마 단계 초급중 버려야
K, F, X, E는 발족 8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입니다. 2015년 사업을 시작해 이제 5년째를 맞았습니다. 2026년 6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서로 한 설리가 많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세척들 하는 것은 옳지만 사업 자체를 엎거나 빌드를 완전히 수정해야 한다는 극한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17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방위 산업 전시회 언론 사전 공개 행사에서 미국 공군 F-21가 시범 비행을 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단기간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개발할 방법은 없다. 첫 시작은 미리 예약할 수 있으나 조금 좀 때문에 자체 기술 개발을 멈춰선 안 된다. ASL 레이더 개발은 지난해 6월 기본 설계를 끝냈고 이제 상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이는 지난 2월 시체계 동체 앞쪽 구조물인 벌크헤드 가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 말할 땐 것으로 결코 성공이나 실패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실패를 거듭했다만 절대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봐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작년 미납금 3,300억 원, 중국 피 1,320억 원을 냈지만 여전히 1,980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직접 국방부를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지만 부족은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겁니다.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뉴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